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FOMC 회의가 끝났고요. S&P 500은 지금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S&P 500은 지금 이렇게 상승 채널에 있어서 브레이크아웃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퍼 리밋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찾아와도 이상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S&P 500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10년 국채금리가 여기 4.35%라는 벽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금융 컨디션을 의미하는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의 경우는 이렇게 51.55인 상태로 시장은 굉장히 완화적인 상태이며, 그 수준은 여기 이렇게 2022년 금리가 오르기 전 수준까지 시장은 완화된 상태입니다. 여기 파란색 지표인 S&P 500이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기까지는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줘야만 하는데, 하락 트렌드를 깨고 이렇게 올라와 주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S&P 500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10년 국채금리가 4.35%를 깨고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은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S&P 500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10년 국채금리와 크레딧 스프레드 등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모델 Y의 가격을 미국과 유럽에서 인상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강력한 반등을 며칠 전에 보여주었지만, 다시 안 좋은 소식과 함께 프리마켓에서 지금 3.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부터 테슬라가 고평가이기 때문에 매번 보수적인 스탠스로 천천히 테슬라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밸류에이션상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테슬라를 왕창 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악재 뉴스가 터졌는데요. 전기차 판매 증가세의 둔화 속에서 중국 내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3월 중순부터 직원들에게 5일만 근무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요. 사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량을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추세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황색은 모델 3이고 하얀색은 모델 Y로 2020년부터 이렇게 2022년까지는 계속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23년을 시작으로 해서 그 추세가 모델 3도 그렇고요, 모델 Y도 이렇게 계속 정체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더니 24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옵션 현황을 보겠습니다. 옵션 현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공유드리는 데이터인데요. 3월 28일을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파란색인 풋옵션이 여기 이렇게 $170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풋옵션 쪽에서 베팅한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17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끌어올린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오늘 $170 언더로 마감을 하게 되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확인했을 때 $170에 잡혀있는 풋옵션의 양이 줄어들고 아래로 이게 롤 다운 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테슬라가 오늘 $170를 지켜주느냐 마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켜준다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테슬라 상으로 대응은 $165 혹은 $160 쪽으로 노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제 PE 멀티플은 이렇게 53.4배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테슬라의 2년 평균 PE 멀티플은 이렇게 53.3배이며, 사실 이 53.3배라는 평균 멀티플이 이미 프리미엄이 감안되어 있는 멀티플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대비해서는 지금 제 테슬라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비중을 공격적으로 담을 정도로 저평가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테슬라를 대상으로 비중을 키워나간다면 테슬라가 지금 적정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비중을 실고요. 테슬라가 저평가일 때가 PE 멀티플 39.664배이기 때문에 여기 53배와 39.6배의 중간일 때 한번 여기 이렇게 비중을 실고요. 39.6배 언더일 때 비중을 한 번 더 실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면은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테슬라의 비중을 늘리면서 평단가를 낮춰나갈 수 있는 것이지, 테슬라의 PE 멀티플이 66배라던가 또는 여기 이렇게 53배와 66배 사이에서
비중을 크게 실으면은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때 비중을 실을 수가 없고요. 실는다고 해도 평단가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슬라의 주가가 적정 주가일 때 시작으로 해서 비중을 담아야 부담없이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량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평가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꾸준히 숙제를 저희 멤버십 분들께 해드리면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거시경제와 원유 관련에 대한 분석도 드리고 있지만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매번 숙제를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고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같이 52%에서 61%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주들이고 특히나 하나의 예시로 28%의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을 드린 디스니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0% 넘는 수익률을 갱신하면서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게 되었고 몇몇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해서 1,450만원의 수익을 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매번 사고 팔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공유드리는 숙제 결과의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분석드린 이번에는 부회장이 매수했다라는 분석과 같이 좋은 기업이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22% 저평가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기업의 실적은 회복이 되고 있는지 혹은 여기 이렇게 내부자인 부회장이나 또는 CEO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를 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특정 기업을 사거나 혹은 비중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준다거나 하면은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로 숙제를 하면서 천천히 비중을 빌드업하고 나중에 적정 주가 혹은 고평가가 되었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등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은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분석드렸던 대로 애플은 이미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악재까지 터졌는데요. 독점 금지 소송이 성장 기둥을 겨냥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애플이 바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정 다툼에 의해서 잡힌 애플의 매도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꽤나 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잡힌 매도세는 23년 8월 이후로 가장 큰 매도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법무부가 문제제기한 것은 바로 앱스토어인데 앱스토어는 애플의 서비스 사업의 가장 큰 구성 요소로 이미 중국에서 애플의 판매 부진이 여기 이렇게 실적으로 한번 나타났고요. AI 측에서는 별다른 실적이 없으며 여기 이렇게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은 단기적인 수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에게 있어서 자사주 매입에 의한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성장률이 매우 둔화된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의 어닝 퍼시어 성장률은 한 자리 숫자이고요. 매출액 성장률은 7% 미만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성장률이라면은 성장주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코카콜라와 같은 가치주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6.7%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애플은 무려 27배의 P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지금의 상태에서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3% 정도 추가로 더 하락해서 165달러에 위치하게 된다면 애플의 P 멀티플은 25.26배에 준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애플은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플을 만약 처음으로 매집하기 시작한다면 165달러 이하를 시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바라봐도 166달러는 중요한 지선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뚫리는지 아니면 지켜진 등을 보고 또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거시경제 요약 그리고 이미 저희 팀원들이 수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스럽게 밸류에이션을 한 결과가 있고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 가입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